이제 퍼포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스 모델은 가장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으로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접근을 추구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폭포수물은 한번 떨어지면 거스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폭포수 모델의 핵심 특징은 각 개발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한 단계가 완료돼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진행된 단계는 되돌릴 수 없으며 단방향으로만 진행됩니다. 개발 도중 반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초기 요구사항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고정된 요구사항을 가진 프로젝트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퍼포스 모델의 각 단계를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오른쪽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퍼포스 모델은 리퀘어먼트 정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설계, 그리고 구형과 유닛 테스팅, 그리고 통합 시스템 테스팅, 그리고 운영과 유지 보수, 이러한 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마치 퍼포스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시죠? 퍼포스 모델은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이며 각 단계가 완료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선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요구사항 정의는 사용자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프로젝트의 목표와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단계에서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이후 개발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듈 설계, 데이터 흐름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컴포넌트가 구별되고 또 어떤 구조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구조가 결정이 되며 이후 개발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구현 및 테스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코드가 작성이 되고 개별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즉, 유닛 테스팅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로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모듈별로 테스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오류를 찾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합 그리고 시스템 테스팅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모듈을 통합하고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전반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며 최종 배포 전에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운영, 유지 보수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실제 환경에 배포되면 지속적으로 유지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버그 수정, 성능 최적화, 사용자 요구사항의 반영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소프트웨어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워터풀 모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개발 방법론으로 각 단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단계가 완료된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되므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기 요구사항 정의가 매우 중요하며 변경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 퍼포스 모델의 장점과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스 모델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개발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관리와 진행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큰 프로젝트,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는 폭포스 모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큐멘테이션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큰 프로젝트, 장기간의 프로젝트,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러한 폭포스 모델을 따르는 것이 관리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개발 프로세스, 다시 말해서 각 단계별로 명확한 절차가 있으며 진행 상황을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쉽다는 말이죠. 그 다음으로 안정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합니다. 변경이 거의 없는 고정된 요구사항을 가진 프로젝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문서화가 가능한데요. 모든 단계에서 명확한 문서가 이루어지므로 유지보수와 향후 개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 오랫동안 지속돼야 할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무엇입니까? inflexible, 즉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죠. 개발 도중 요구사항 변경이 어렵고 한번 진행된 단계는 쉽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테스트가 늦게 진행됩니다. 개발이 거의 완료된 후에 테스트가 이루어지므로 문제가 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면 프로젝트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로젝트 초기에 모든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 진행 중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복잡한 프로젝트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요구사항의 변화가 많은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신속한 개발이나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요구사항의 변화가 많은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퍼포스 모델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퍼포스 모델은 다시 강조하지만 명확한 요구사항과 고정된 일정이 있는 프로젝트에서 효과적입니다. 퍼포스 모델은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변경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적합합니다. 초기에 요구사항이 완전히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또한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적합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완전하게 구비되어야만 다음 단계 디자인 단계나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을 요구하는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에 적합한 것이죠. 항공, 우주, 의료, 국방 등의 규제 산업에서는 정형화된 개발 과정과 검증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개발에 퍼포스 모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서화와 승인 절차가 중요한 경우 적합합니다. 다시 말해서 퍼포스 모델에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문서에 대한 검토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프로젝트에는 적합합니다. 또한 일정과 예산이 고정된 프로젝트에 적합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의 타임라인과 비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퍼포스 모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퍼포스 모델은 전통적인 계획 기반의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퍼포스 모델은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현대적인 동적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는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폭포수의 변형 모델인 V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폭포수 모델을 확장한 V 모델은 각 개발마다 대응되는 테스트 단계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그리고 테스팅의 폭포수 모델을 따르지만 요구사항 분석 그리고 테스트할 그 단계에 이미 시스템 테스트라든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요구사항 분석을 할 때 테스트 계획을 만들고 또 디자인을 할 때 또 다른 단계에서의 테스트 계획을 만드는 식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구사항이나 디자인할 때 그리고 또 구현할 때 모든 단계에서 테스트를 염두에 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V 모델의 핵심 개념으로는 확인 검증을 강조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은 validation, 검증은 verific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즉 확인 검증을 강조하는 모델인데 각 개발 단계마다 대응되는 테스트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requirement를 분석할 때에는 시스템 테스트라든가 혹은 사용자 인수 테스트를 고려하게 되겠고요. 디자인 테스트, 디자인을 할 때에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나 시스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개발 단계마다 대응되는 테스트 단계가 존재하여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폭포수 모델과는 유사한 구조이지만 개발과 테스트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안전성이 중요한 시스템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V모델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는 오류를 보다 많이 식별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V모델의 각 단계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왼편에 어떤 요구 분석 단계 또는 설계 그리고 구현 단계가 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테스팅 단계가 쭉 있죠.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나 오퍼레이션 컨셉을 할 때 오른편에서처럼 사용자 인수 테스트를 염두에 둔 테스트 케이스나 혹은 밸리데이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분석할 때 오른쪽에서 보시면 시스템 테스팅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나 밸리데이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 디자인을 할 때에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모듈 디자인을 할 때에는 펑셔널 테스트, 그리고 실제로 코딩할 때에는 유닛 테스트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즉 개발의 각 단계는 그에 상응하는 테스트 단계를 갖고 있으며 이 구조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품질을 관리하고 결함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하나하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선 비즈니스 운영 개념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목표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즉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인지 이 소프트를 통해서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만들 것인지를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와 제공할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기능적 요구사항 혹은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모두 정의합니다.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의하게 되겠고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은 그러한 기능이 어느 정도의 성능이나 혹은 비기능적 요구사항, 성능이나 보안성 등의 어떤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인지를 정의합니다. 사용자의 기대치를 문서화하여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시스템 리퀘어먼트,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아키텍처 디자인이죠. 아키텍처 디자인에서는, 아키텍처 설계에서는 시스템의 전체 구조와 주요 모듈 간의 관계를 설계합니다. 즉, 데이터의 흐름과 시스템의 주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되죠. 모듈 단계에서는
모듈 설계에서는 각 모듈 및 컴포넌트의 세부적인 설계를 수행하고 내부 로직, 데이터 처리 방식, 인터페이스 구조를 자세하게 설계하게 됩니다. 역시 문서화 작업이 포함되겠죠. 마지막으로 구현 단계에서는 앞선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을 구현하고 또한 모듈 테스트, 유닛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디벨로먼트 코딩에 해당되는 유닛 테스트가 보일 수 있고요. 또 모듈 디자인에 해당되는 펑셔널 테스트, 아키텍처 디자인에 해당되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단계를 보실 수 있겠죠. 자, 유닛 테스트부터 각각 살펴보면 우선 단위 테스트, 유닛 테스트는 개별 모듈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함수, 클래스, 개별 컴포넌트 단위에서 테스팅을 통해서 오류를 검출합니다. 기능 테스트에서는 각 모듈이 요구사항에 따라 정확히 동작하는지를 검증합니다. 명시된 기능과 실제 동작이 일치한지를 확인하게 되겠죠. 통합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에서는 여러 모듈을 결합하여 상호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합니다. 이때는 인터페이스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흐름과 인터페이스가 예상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흐름은 어떤 기능적인 요건을 제시하죠. 그리고 또한 인터페이스는 모듈 간의 상호작용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모듈 간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떤 통합 테스트 혹은 결합 테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혹은 생산자가 하는 마지막 테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통합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은 공장에서 혹은 생산자가, 개발자가 하는 마지막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능, 보안성, 확장성 등의 다양한 테스트가 수행되며 비기능적인 요구사항까지 완벽하게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인수되겠죠. 그래서 유저 액셉턴스 테스트, 사용자 인수 테스트 혹은 사용자 승인 테스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 사용자가 시스템을 검토하여 기대하는 기능과 성능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포 전 최종 검증 단계, 다시 말해서 사용자에게 인수되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단계가 통과가 되면 이제 고객에게 인수되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본 그림처럼 어떤 비즈니스 혹은 오퍼레이션 컨셉을 고려할 때에는 무엇을 고려합니까? 그렇죠. 사용자 승인을 고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승인 테스트를 고려한 어떤 테스트 케이스나 밸리데이션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개발할 때에는 시스템 테스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키텍처 디자인이나 하이 레벨 디자인을 할 때에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고려하는 것이고요. 모듈 디자인을 할 때에는 펑셔널 테스트 그리고 코딩 단계에서는 유닛 테스트를 이렇게 대응되는 테스트 단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V모델은 개발 초기부터 테스트를 병행하여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주 뛰어난 개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V모델의 장점과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V모델은 개발과 테스트가 병행되며 초기부터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V모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V모델의 장점은 초기부터 테스트를 고려하기 때문에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테스트를 병행함으로 후반부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체계적인 구조와 명확한 개발 테스트 매핑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발 단계에서 해당되는 테스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발 테스트 매핑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이 각 단계별 테스트와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오류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이 중요한 산업에 적합한데 의료, 우주항공, 자동차 등에서 이러한 V프로세서 모델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때로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V모델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V모델은 기본적으로 퍽포스 모델의 개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퍽포스 모델은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가 없죠. 따라서 V모델 역시 변경이 어렵고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퍽포스 모델처럼 한 번 진행된 단계는 쉽게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주 변경되는 요구사항에는 V모델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테스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테스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애자일 방식과는 서로 맞지 않겠죠. 빠르게 변화하는 프로젝트나 반복적인 개발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V모델이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V모델은 초기 품질 관리가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효과적이지만 변화가 많은 환경에서는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V모델이 어떤 상황에서 적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V모델은 엄격한 품질 관리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서 효과적인 개발 방식입니다. V모델이 적합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우선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항공우주, 자동차 등의 결함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서는 V모델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정부나 국방 프로젝트, 특히 보안과 신뢰성이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V모델이 권장되고 있고 때로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이 큰 어떤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스템에서도 역시 V모델이 잘 사용되는데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이를테면 금융이나 보험, ERP 시스템 등에서와 같이 구조적으로 정형화된 개발이 필요한 데에서는 이러한 V모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퍽포스 모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된 요구사항을 가진 프로젝트에서는 요구사항의 초기부터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V모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V모델은 높은 품질과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프로젝트에서 강력한 장점을 가지지만 퍽포스 모델과 같이 변화가 많은 환경에서는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V모델은 어떤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V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는 우선 애자일 방식이나 빠른 개발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요구사항이 자주 변경되거나 불확실한 경우 V모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애자일이나 나선형 점중적인 모델에 그러한 요구사항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라면 애자일이나 나선형 점중적 모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나 속도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V 모델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 모델은 우선 기본적으로 포커스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문서화가 중요하고 한 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다른 단계로 진입할 수 없죠. 따라서 개발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빠른 출시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짧은 주기 개발과 반복적인 개선이 필요한 스크럼과 같은 애자일 방식이 필요한 방식에서는 이러한 V 모델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V 모델은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특히 자동차나 항공, 의료 시스템에서 V 모델이 의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V 모델은 정형화된 환경에서는 강력할 수 있지만, 그리고 매우 통제를 가하고 또한 테스트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지만, 변화가 많거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